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강학습팀의 주정원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Reinforced Genetic Algorithm Learning from Optimizing Computation Graph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구글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ICLR 2020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어, 이 논문을 고르게 된 계기는 저희 강화학습 팁에서 강화학습으로 주제로 한 논문 중에 좀 이전과는 좀 다른 메커니즘으로 풀어본 논문이 없을까라고 하던 차에 최근에 유전 알고리즘, 이제 제네틱 알고리즘에 좀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나마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나온 이제 이 딥마인드 논문입니다. 근데 일단 이 논문을 읽어보면서 사실 이렇게까지 연구를 깊이 있게 할까? 혹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봤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 연구자들의 좀 노고가 많이 느껴졌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바로 인트로덕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뉴럴 네트워크에는 이제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유런으로 이제 우리는 보통 이걸 노드라고 부르는데 이 유런과 유런 사이를 이제 웨이트로 연결을 하고 이제 이걸 이제 펑셔널하게 입혀서 그 다음 레이어에 프로파게이트 할지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구조를 사실상 수학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자료 구조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쪽에 그래프 자료 구조로 표현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딥러닝 연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학습의 과정을 모니터링 한다거나 그 해당 이제 모델의 데이터를 뽑는다고 하면은 일종의 이제 컴퓨테이션 된 이제 그래프의 형태로 뽑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 그래프를 이제 최적화해서 이 데이터와 맞게 지도학습이든 뭐 준지도학습이든 간에 어, 어떻게 하면 이 모델이 성능을 잘 낼까에 대한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해당 논문은 이 그래프 컴퓨테이션 그래프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최적화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이시는 이 문장의 의미가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펜으로 아마 네, 잘 되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환경에서 이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수 있는데, 여러 환경이라면은 여러 이제 디바이스에서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과연 최적의 어, 성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그런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프라는 어떤 한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그 그래프에는 당연히 노드가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그 노드와 노드의 관계는 그 이제 그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엣지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걸 이제 그래프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태스크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태스크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어떤 기준점 이제 그 지표를 가지고 이제 인덱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실행되는 과정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잘 스케줄링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단의 두 가지 내용을 총망라해서 이 본 논문의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은 결국은 이 실행 시간을 최소화하는 이제 실행 시간을 최소화해서 뭐 학습 시간이든 이제 추론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메모리가 많이 누수가 되는 환경을 최소화하고자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당 연구자들이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서 이렇게 딥한 문제 고민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되게 많이 감명 깊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해당 논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이제 글로써 이해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저도 이 그래프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경험이나 이런 걸 프로그래밍 해본 경험이 그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이제 사실 그냥 이 표면상에서 의미로만 이제 파악한 걸 가지고 오늘 논문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배경 지식을 좀 이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퍼포먼스 모델. 결국은 이 모델이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잘 내느냐라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국은 방금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 설명을 해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적의 그 여러 환경 디바이스와 여러 환경과 스케줄에 따라서 최적의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 잘 도출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이 모델을 어떻게 하면 최적의 효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잘 되었냐. 여기서 이제 학습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최적화가 되었느냐라는 걸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매우 이제 설득력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찾아서 일종의 이제 큰 그래프를 가진 모델에 대해서도 잘 실행이 되는지 그런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그 오브젝트한 문제점인데 결국은 이 런타임을 최소화하는 것과 이제 제한됐겠죠. 어쨌든 항상 제한된 환경 안에서 런타임 이제 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항상 우리 공학에서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있겠죠. 그래서 뭐 작은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CPU나 뭐 메모리가 작을 테니 뭐 당연히 실행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처럼 항상 이런 제한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로 그러니까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랑 결국 메모리라는 걸 어떻게 하면은 각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잘 조율을 할 수 있냐.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논문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논문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BRKG에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바이어스 랜덤 키 제네틱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이런 알고리즘 하나 사용을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현 논문에서도 이제 가장 지표로 사용되는 베이스라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제 요 해당 논문은 이제 레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줄여서 레갈이라고 하는 것과 이 바이어스 랜덤 키 제네틱 알고리즘을 서로 비교를 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논문이 이제 어떤 알고리즘인지 일단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뭐 여러 자료도 찾아봤을 때 결국 이 해당 알고리즘은 바이어스 되어 있다, 그러니까 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앞이라서 잠시만요. 네, 편향되어 있다. 이 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 유전 알고리즘도 우리가 보통 유전 알고리즘을 조금 배워보신 분이면 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생명체의 그런 이제 진화 과정을 이제 컴퓨터 메커니즘으로 변화해서 그걸 알고리즘을 적용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파퓰레이션, 요 전체 모집단, 이제 우리가 보통 모집단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정해진 데이터 안에서 어떤 이제 데이터를 샘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샘플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전체 모집단을 일단 처음에 초기화를 시켜놓고요. 그럼 여기서 모집단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래프 데이터를 이제 얼마만큼 가지고 실험을 시작을 할 것이냐,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수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설정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퍼플레이션 일단 이니셜라이즈 하고, 근데 이 특이하게도 이 논문 이 데이터셋이 뭐 어떤 그 바이오나 뭐 생명체와 상관없는 데이터긴 한데 이제 뭐 염색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염색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최초 모집단 이제 뭐 굳이 설명하자면 최초의 생명체라고 하겠죠.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최초 모집단 샘플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볼루션 스텝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볼루션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진화 과정은 그 여느 유전 알고리즘과 매우 동일한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 이제 여기 자꾸 이제 염색체라고 하는데 뭐 그냥 샘플이라고 할게요. 이제 이 그래프 이제 이 해당 그래프들이 이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여기 뭐 0, 1, 1, 0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전체 모집단에서 이제 랭킹을 매깁니다. 근데 랭킹을 매길 때 처음에는 이제 랜덤하게 랭킹을 매깁니다. 진짜 뭐 어떤 아주 특정 규칙이 있는 게 아닌 랜덤하게 데이터를 하나 픽해서 뽑습니다.
뽑고 나면 이게 최초 이터레이션의 이제 샘플 크로넘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최초 첫 번째 이터레이션. 그러면 이 최초 이터레이션을 돌 때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한 세대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2세대로 거치게 되면은 한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한 두 번째 세대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뽑힌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양질의 그 말씀드렸던 이제 지표와 이제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겠죠. 그럼 체크를 했을 때 하나의 그 그래프 데이터가 과연 이제 양질의 데이터를 잘 구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잘 구해졌다고 하면은 엘리트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우수한 아이입니다. 우수한 아이의 그래프를 하나 선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성능이 좋지 않은 이제 가장 안 좋거나 혹은 뭐 진짜 덜 좋은 친구들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넌 엘리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우리가 좋은 애들만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해서 최적화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어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편향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 편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너무나 좋은 샘플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최적화를 계산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샘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부러 그 이제 얘네가 이제 부모가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요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이 첫 번째 그 여기가 페런츠인데, 페런츠를 두 개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 하나는 엘리트인 친구가 엘리트가 아닌 친구와 엘리트인 친구를 같이 구합니다. 그럼 얘네 둘을 뽑았다 나오면은 이 둘을 가지고 크로스오버를 합니다. 이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거지 한국어로는 교배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실제 어떻게 컴퓨테이션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설명을 이제 그렇게 막 자세하게 하진 않고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크로노선 염색체가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새로운 제너레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정을 이제 당연히 반복을 하겠죠. 반복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편향된 이제 그런 이제 샘플들을 그래프를 구하는 거를 이제 바이어스 랜덤 키 제너레틱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알고리즘을 하나 사용을 합니다. 베이스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contextual banding formulation인데, 이게 뭐 좀 단어나 말은 이렇게 어려운데 저도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기존의 그 reinforcement learning의 그 기본 알고리즘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에이전트가 있고 이제 그 이제 인바이러먼트가 있다면은 이제 여기 뭐 에이전트가 어떤 이제 환경에서 이제 수행을 했을 때 데이터를 수행을 했을 때 이 해당 값을 이제 리워드를 받아서 이제 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RL 학습 과정인데, 결국은 그 얼마나 환경에 더 밀접하게 인터랙티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과 뭐가 다르냐? 컨텍스츄얼라이즈 하다는 거는 결국은 이 인바이러먼트에서 주어지는 그 피처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피처들이 이제 여러 개 있을 텐데, 이 피처들을 더 많이 이제 참고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컨텍스츄얼 밴딩 포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리워드를 어떻게 좀 더 잘 최적화해서 이제 맥시마이즈 어큐뮬레이트 리워더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리워드를 잘 축적을 얼마나 잘 하느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변화된 환경,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에뮬레이터도 서로 다른 인바이러먼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첫 번째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두 번째 인바이러먼트가 세 번째 인바이러먼트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에이전트가 일로 넘어가더라도 어떻게 잘 적응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얘 컨텍스츄얼라이즈의 리워드를 잘 기억을 해놨다가 바로 이쪽 리워드가 그 에이전트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은 네, 뭐 말은 이제 막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이 해당 논문의 키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제 그냥 이 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이 한 그림으로 설명이 끝이 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인풋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럴 네트워크에 이제 아마 이게 노란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이제 요 유럴 네트워크 그래프 데이터를 이제 다 그래프화로 바꿔놓고, 이제 이 유럴 네트워크 모델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잘 학습을 할 수 있느냐, 아까 이제 어떻게 하면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메모리를 최소화해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그래프 를 그러니까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그래프를 찾아가려면 최초에 그래프 데이터를 이니셜라이즈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일종의 인코딩 하겠죠. 이제 인코딩해서 데이터를 이제 뭐 이제 벡터니까 결국 이제 인베딩 할 텐데, 이제 인베딩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인베딩 된 벡터가 이제 결국은 그 GNN 알고리즘 방식으로 GNN 알고리즘 방식으로 전처리 되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폴리시는 결국은 이제 해당 그 그래프마다 몇 개 노드가 있고 몇 개 뭐 웨이트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그 어떤 모델의 구조를 폴리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모델의 구조를 폴리시라고 보면은 그 모델 안에 실제 세부 내부 값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서 이제 계산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 프로파게이트 합니다. 데이터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잠시만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어디까지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ontextual bandit approach 방금 설명드렸던 그 환경을 통해서 최대한 갖고 있는 피처들을 리어드로 이제 축적을 시킨 다음에 모델이 에이전트가 이제 최대한 잘 이제 이 장점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디스트리뷰션을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서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이쪽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전 알고리즘 그쪽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세대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세대가 생성이 되면은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 데이터를 이제 GNN으로 방식으로 바꾼 다음에 인코딩해서 그 다음에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리워드 알고리즘으로 리워드를 주고 리워드를 축적시켜 놓은 걸 가지고 뽑은 그 첫 번째 그 파퓰레이션이죠. 그 파퓰레이션의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축적을 시켜 놓고 데이터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거쳐가면서 이제 에볼루션을 시킵니다. 그럼 에볼루션을 시키면은 잘 생성된 이제 잘 뽑힌 아이 넌 엘리트인 그런 벡터 값들을 교배를 시켜서 이제 새로운 그런 세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제 하나 새로운 벡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벡터를 만들어내면은 이제 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이 총 얼마가 들었냐라고 하는 것과 그 이제 메모리를 얼마만큼 차지해서 썼느냐라는 걸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퍼포먼스 모델에다가 넣고 계산을 해서 이밸리에이션을 합니다. 이제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요 바이어스 랜덤 키 제네틱 알고리즘까지 활용을 해서 엔드투엔드로 전반적으로 실행을 했다. 그래서 인풋에 매우 디펜던트 합니다. 그래서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 앞에 GNN 폴리시에서 데이터를 인베딩 시켜서 넘겨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네틱 알고리즘을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실험은 무슨 실험이냐? 일단은 그 디바이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제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여러 조건에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16기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들 두 개를 이제 싱크로나이즈하게 이제 유럴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텐서를 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디바이스가 이제 얼마만큼 계산이 수행되느냐는 걸 비교하는 그런 실험 셋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이제 이게 특정 어떤 뭐 NLP냐 이미지냐 이런 모델이 아니고 이제 이 구글에서 이제 딥마인드니까 구글에서 텐서플로우 팀들이 이제 걔네들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텐서플로우 데이터셋 들어가 보시면은 그 그래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제 데이터셋이 있는데 공개도 돼 있습니다. 그 그래프 데이터셋 들어가시면은 그 해당 뉴럴 네트워크 학습했던 과정들의 그 데이터들을 따로 로깅해서 뽑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밸리데이션과 이제 테스트 셋으로 나눠서 계산을 했다. 이제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유니크한 월드 텐서플로우에서 실행했던 그런 그 그래프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 네, 여기 써 있네요. 네, 구글 인터널 컴퓨터 클러스터 이쪽 장비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는 이제 알고리즘인데 이 앞에는 다 일전에 그 휴리스틱한 알고리즘도 있고 여기 다 뭐 그 유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이 아니고 다 휴리스틱하거나 이제 유럴 네트워크 과정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아까 베이스라인과 비교되는 알고리즘도 있죠.
여기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그런 컴퓨테이션과 메모리 픽을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입니다. 이 알고리즘들과 이제 요 오늘 제안한 논문과 비교했을 때 어땠냐? 자, 여기 텐서플로우라는 뜻입니다. 텐서플로우 런타임 테스트셋을 돌려봤더니 이제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만큼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실행 런타임을 얘기를 했는데 뭐 일단 얘네는 이제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서 보여주긴 했네요. 짧을수록 좋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여기도 얼마만큼 가장 제일 좋은 샘플과 얼마만큼 갭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만큼 차이가 있다. 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적을수록 좋을 텐데 여기도 이제 퍼센티지로 임프루먼트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서 이만큼 좋아졌고 이만큼 좋아졌고 네, 근데 아마 뭐 여기도 보니까 실제 여기도 많이 요 해당 알고리즘도 많이 개선이 된 걸 볼 수는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이 해당 알고리즘과 가장 밀접했을 때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냐라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한 건 아니고 얼마만큼 그 기존에서 이 유전 알고리즘을 썼을 때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냐는 걸 비교하기 때문에 되게 상대적인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런타임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비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요 지네틱 알고리즘을 썼을 때 이제 요 5K는 첫 번째 그 파퓰레이션이 몇 개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5K 첫 번째 파퓰레이션이 몇 개냐 이걸 가지고 돌렸을 때 이제 그 레갈과 그 이제 요 본 논문과 그다음 요 유전 알고리즘만 썼을 때 비교했을 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좋은 건데요. 이제 그 레갈이 훨씬 그냥 알고리즘 쓴 것보다 훨씬 좋다. 그래서 이쪽도 성능 개선이 이제 이쪽에 오른쪽 초록색이 이제 매우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브라스카 그 제네틱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이제 요 본인들이 제시한 논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쪽에도 성능이 매우 우수하게 잘 나왔다라는 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실제 런타임이 얼마만큼 이제 좋아졌느냐라는 거를 지표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아마 숫자가 작을수록 원래 더 좋을 텐데 여기 보시면 임프루먼트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 런타임이 as is to be 되었을 때 이제 얼마만큼 좋아졌냐라는 걸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걸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이 끝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딥마인드 쪽에서도 본인들이 첫 번째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했던 실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닝 이제 폴리시를 가져가되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최적의 그래프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하면 플레이스먼트랑 이제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동시에 이제 제안했던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텐서플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거긴 한 건데 그래프 유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어, 유전 알고리즘과도 그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제 처음에 아주 감명 깊게 느꼈다고 했던 그 연구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져서 단순히 그 옵티마이저나 어떤 그런 데이터를 핸들링해서 옵티마이즈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런 이제 이런 분야들이 있긴 한데 실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그래프를 최적의 상태로 바꿔놓고 개선을 시킬 수 있느냐 목적 함수도 이제 설정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목적 함수를 설정하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이 그래프 자체를 그러니까 최적의 그래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제시했던 그런 이제 연구의 영역이 커졌던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매우 생소한 분야이면서도 되게 심지어 생소한 알고리즘의 생소한 분야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일단 이런 부분도 연구로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연구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